이거는 이제 여기를 개똥쑥이라고 합니다. 약성은 기존 항암제의 항암 성분이 1200% 있다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약초라고 보면 됩니다. 석잠풀이라고도 불리며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초석잠. 가래, 기침, 천식에 도움을 주는 곰보 배추. 그리고 혈액순환에 좋은 삼채까지. 이게 이제 마늘 맛, 양파 맛, 전구지 맛 이래나는 겁니다. 전구지요? 예, 전구지 가는 게 이제 부추입니다. 부추. 여기 이제 여주입니다. 여주나무. 요 달리는 게 있지요. 언뜻 보면 오이같이 생긴 이 여주 또한 효능이 뛰어난 약초랍니다. 이것도 이제 주변에서 누가 권유를 해서 당뇨에 좋고 하니까 이걸 한번 심어보라. 이래가 이제 신기되지. 남편의 약초 무한 사랑에 힘입어 원수 씨의 아내 또한 약초로 효소를 담그기 시작했는데요. 가족에게도 먹이고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네요. 워낙 저도 먹고 좋은 걸 느끼고 남편의 건강도 좋아지시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담게 돼서 여러 가지로. 효소뿐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도가 있다는 약초들. 단물부터가 색깔이 다른데요? 이거 무슨 물이에요? 어성초 건초로 말라가지고 끓인 물이에요. 어성초 물을 넣어 지은 뽀얀 갈색 빛깔의 건강밥 완성. 밥물을 하고 남은 어성초 물은 국을 끓일 때도 활용한답니다. 식이 유황이 풍부하고 따스한 성질의 삼채는 지금처럼 쌀쌀한 가을에 먹기 안성맞춤. 조물조물 주물러 나물로 만들어 보고요. 이번엔 여주를 이용한 요리를 공개합니다. 여주를 다듬어 소고기에 연한 부위를 넣고 함께 볶아주기만 하면 완성. 고기를 너무 많이 잡사가지고 말하자면 체중이 94kg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거의 70이처럼 많이 먹고 있어요. 아내의 사랑이 듬뿍 담긴 약초 건강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약초로 건강을 되찾고 식단까지 모조리 바꾼 김원수 씨. 약초에 밥을 싸먹는 건 기본이고요. 이 삼채가 우리 건강에 좋다 하니까 이 삼채하고 이렇게 같이 삶으면 맛도 좋고 건강도 지키고. 이제는 약초가 없이는 밥상이 허전하답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약초를 생활화해 먹고 있는 원수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눌러서 통증이 오진 않으시고요. 예. 괜찮으시고요. 예. 본격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신이 믿는 것처럼 정말 통풍의 증상이 없어졌을까요? 일반 통풍 환자의 경우 요산이 쌓여 생긴 줄이 생성된다는데요. 원수 씨는 현재 초음파 사진에 이 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통풍 관절염으로 인해서 관절 주위에 염증이 심하신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치료 경과가 좋은 편이시라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염증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관절 손상도 지금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10년 전 살이 찢어지는 고통의 통풍을 만나 고생했던 원수 씨. 힘든 아픔을 낫게 해준 약초가 원수 씨는 한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나는 이런 약초를 내가 이걸 먹고 건강을 찾았으니까 이건 없어서가 안 되는 그런 아주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죽을 때까지 나는 이걸 계속 꾸준하게 먹을. 네, 약초로 통풍의 효험을 보셨다는 김원수 씨 자리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비린내 나는 약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금 통풍을 완전히 치료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근데 사실 통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게 이제 바람만 스쳐도 이게 아프다는 거잖아요. 통풍은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발가락 그렇다가 예. 나중에 여기 그렇더라고요. 무릎에. 그래서 손가락 요 마디 관절 요런 데. 점점 타고 올라와요. 그렇지. 이렇게 일절 올라오는데 하여튼 손을 이어올 때는 이게 벌거 이래. 바로 우리가 살짝 이 정도만 돼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고 손 이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정도도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침 세수하려고 하면 이래 비누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아픈 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릎에 오면은 걷지를 못하지. 그러겠죠. 아파가지고. 우리가 또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통풍 먼저 알고 가시죠. 그러니까. 왜 생깁니까?
통풍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누구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음식 안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퓨린이 대사를 끝내고 결국 요산이 되는데 이 요산은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대사 장애가 있는 분들,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 쉽게 말하면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요산이 요산염으로 바뀌어서 관절을 공격해요. 그래서 굉장히 붓고 아픈데 이 통풍이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병명을 백호역절풍이다. 뭐예요? 백호랑이가 무는 것처럼 그 정도로. 네, 통증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그 비린내 나는 약초 이제 좀 이렇게 벗겨내 주시죠. 예. 뭐. 예. 자, 공개를 좀 해주시죠. 그 약초를 드시고 예. 나으셨다는 거예요? 어성초. 그렇죠. 얼마 만에? 지금 저는 이제 처음에는 옆에 이웃에서 권해가 먹었는데 네. 의학 박사도 이게 원래 이게 통풍은 안 된다 하는데 네. 뭐 어성초 이거 뭐가 뭐 될 게 뭐 있노 하면서 이랬는데 그 권하는 사람 하도 이제 막 강력하게 권하니까 네. 된다고 묻는 건 아니고 뒤만 뒤고 말만 말고 그냥 먹었지 그냥 한 5, 6개월 먹으니까 진통제를 안 먹을 정도만큼 싹 없어지는 건 아니고 좀 가벼워졌지. 그걸 어떻게 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손인 것도만 이 정도 모한 것도 한 이 정도까지는 되고 그래 됐는데 한 1년 먹으니까 거의 않더라고요.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성초의 어떤 효능 때문에 지금 통풍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어성초가 이렇게 비린내가 고기 비린내가 난다 그래서 어성초인데요. 아니, 근데 우리 두 분 MC도 한번 맡아보세요. 가운데. 아, 예. 비린내가 많아. 예, 조기 10마리 냄새 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염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또 우리 몸에 과거에도 균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열도 나고 그래서 폐렴이나 또 세균성 질환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약재입니다. 이런 비린 맛은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인데 실제로 이 어성초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론해 보건데 통풍의 요산을 배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뇨 소종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뇨 작용이 있고 몸이 붓기를 빼내는 작용이 있어서 어성초가 요산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또 청열 해독 작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독을 빼내는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고 또 하나 진통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통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데 실은 우리 이제 젊은 어머니들은 인터넷 많이 하시는 젊은 어머니들은 이 어성초를 300초하고 비슷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아토피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 달인물로 물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씻어주면 균도 이 피부에 살고 있는 균도 없애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죠. 야,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아까 통풍을 어성초로 잡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냄새 비리거든요. 근데 이게 비리면 아까 막 밥도 밥물을 아, 여기 있잖아. 어성초를 어성초밥을 이게 가지고. 그게 비릴 것 같아서. 비리지 않아요? 저? 예? 네, 이 어성초가 정말 이 그 생선 비린내, 네네네. 생선 비린내 때문에 드시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가장 이제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순하게 드시는 방법이 차죠. 근데 차 끓일 때 둥글레 같은 거, 둥글레랑 함께 넣거나 좀 단맛이 나는 구기자 이런 거 함께 차를 끓이면 좀 차가 드시기 좋고요. 또 음식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밥을 해도 좋지만 조금 이 어성초를 분말로 만들어서 수제비 같은 거 끓일 때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청국장 또 아니면 뭐 또 김치 제조하는데도 어떤 분은 또 떡을 만들어서 어성초 떡을 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거 드셔보세요. 안 비려요? 저기요. 이재호 아나운서가 웬만하면 더 나 좀 줘봐요 하시는 분인데 먹어봐요. 오늘은 좀 꺼내죠. 예. 아니 사실 왜냐면 저는 어성초 냄새를 맡아봐서 약간 이 비리면 어떡하지 하는데 일단 뭐 냄새는 아직은 안 그래? 조금 넣나 보다. 뭐요? 괜찮아요? 뭐, 아까 그 향 비린 맛은 전혀 없는데요? 그럼 김원수 씨 어떻습니까? 이렇게 드세요? 먹고 나면 속이 편하고 그러냐 계속 앉아 맥물은 우리가 한 병 이래 물러 가면 못 먹잖아요. 예. 이거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계속 묻어. 괜찮고 그다음에 소변이 잘 나오고. 곰보 배추라는 거 있네요? 그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예. 이것도 참 설견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금치 따발 같은. 글쎄. 그러네요. 곰보배추가 보통 이제 항생제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곰보배추만큼 항생 효과가 있는 약초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곰보배추는 이제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이제 문헌상의 이름은 이렇게 한국 이렇게 식물 도감에 들어가 있는 건 배암 차지기. 이게 폐 기관지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침 가래 천식 환자들 또 이렇게 어떤 이제
몸에 어떤 균이 들어와서 열성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이 곰보 배추를 예전에는 달여서 먹게 되면 열도 떨어지고 해열 작용도 있고 이렇게 균도 몰아내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생김새로는 쌈으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름이 배추 들어가니까 배추니까 김치에 먹으면 안 돼요? 이거요? 실제 이 잎하고 줄기 보면 약간 이렇게 솜털 같은 게 나 있어요. 그리고 네. 또 맛을 보면 쓴맛하고 약간의 그 풀비린내 아시죠? 이 풀비린내 같은 건 그러니까 그냥 드시기에 이제 좀 드시기가 어렵죠. 풀비린내 많이 나면은.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김치라든지 겉절이 담아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쌈채소도 드시기도 하고 샐러드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흔하게 드시는 방법, 즉 쉽게 드시는 방법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건조시켜서 달여서 차로 마시는 방법이고요. 또 요즘은 이 곰보배추 가지고 뭐 이렇게 쓴맛이 나니까 막걸리라든지 감주 같은 데다가 요 달인물을 넣어서 요 효능을 이렇게 함께 보기 위해서 막걸리나 감주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요게 요즘 그 항암 효과 뭐 6배, 뭐 삼채라고 해서 이게 정말 요즘 뜨는 채입니다. 삼채. 그죠? 아까 얼마 전에 부추같이 생겼던 거 그거. 예. 마늘이야 6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요것도 이제 마늘 맛, 아까 부추 맛, 또 양파, 그 세 가지 맛 난다 하는 게인데, 요거는 김치면으로 담아가도 무도 되고요. 또 뿌리 약재로도 쓰고, 또 나물처럼 이렇게 무치가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게 삼체의 효능을 이제 방금 이제 한석 씨가 뭐 항암 작용이 뭐 6배다. 네, 마늘에. 마늘 6배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마늘이 항암 효과가 있고 부추가 항암 효과가 있고 양파가 이렇게 면역 안정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게 네. 그 아린맛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식이 유황 성분이 우리 몸에서 면역 안정 작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암세포의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하는데 이 삼채에 들어있는 식이 유황이 마늘의 6배나 들어있다는 거죠. 양파에는 2배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 유황을 섭취하고자 하면 다른 마늘이나 양파보다 부추를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면역 안정 작용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렇구나. 저기 여주 있는데 여주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근데 사실 쓰죠? 쓰지 않나?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고요. 생긴 거는 여기 생김새가 조금. 오이보다 씁니다. 맞습니다. 쓰죠. 예. 이렇게 이게 음식으로 활용하면 쓴맛이 좀 없어지나요? 네, 아무래도 이 쓴맛 성분들은 기름이 조금 들어가면은 입안에서 이 쓴맛이 혀에 있는 미레하고 좀 덜 접하니까 이 쓴맛을 좀 이렇게 덜 느끼면서 네. 이 드시기가 좋은 거죠.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특정 성분이 생리활성 물질이 2가지가 있는데요. 오모루데신 그리고 카란틴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혈당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만큼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식품도 없는 거죠. 안에 보면 이게 아보카도 같은 그러게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안에 걸 쏙 빼고 겉에 걸 가지고. 근데 안에 거 샐러드를 먹으면 안 돼요? 만들어요? 그 보통 이제 씨앗은 다 긁어냅니다. 여기. 이게 섬유소 성분이 많아서 좀 질깁니다. 이거는 기름 둘러서 볶아놓은 거니까 네. 한석 씨 맛이 어때요? 네. 야, 사실은 요번에는 하늘씨 좀 줘봐요 이러실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괜찮은가 보네. 뭐야? 표정 왜 이래? 써요. 이 이름이 이명이 쓴오이. 이게 일본 오사카 지역의 특산품이었나 봐요. 근데 일본 오사카에서는 이거를 요주를 고야, 일본말로 고야인데 고야 의미가 바로 쓴오이입니다. 넘겨요. 깜빡이요. 근데 김 선생님, 이것도 계속 드시면 그 쓴맛이 적응이 이거 돼요? 지금 현재 이야기하듯이 그만큼 쓰지는 안 합니다. 삽사보리하니 먹기 좋아요. 고기하고 양파하고 이래 아까 해놨듯이 저는 물만 합니다. 이제 처음 먹을 때는 이런가 봐요. 근데 자꾸 드시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이걸 줍도 내고요. 녹즙. 당뇨 환자들은 녹즙 내면 당뇨 치수 내려간 거는 며칠만 먹어도 바로 나 먹어볼래. 뭐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접하는 맛이라 약간 이게 자꾸 먹어봐야 익숙해지는 맛인 것 같아요. 저도 한 점 먹어볼게요. 그럼. 네네네네. 예. 같이 저는 먹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저만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아니 나 궁금했어요. 예, 근데 저는. 모두 다 저도요? 먹어봐. 같이 생각하면 먹고 있어요. 편하게 드십시오. 네. 저희 MBC가 못 먹는 거 드리진 않습니다. 먹지 마. 써.
진짜? 아니, 나는 그래도 예, 괜찮아요. 양파하고 같이 먹었더니 좀 나아. 아, 양파랑 드셨구나. 근데 요거만 따로 먹으면 좀 힘들게. 예. 저도 이것만 먹었더니 예. 아니 곁들여서 아니 다른 거하고 곁들여서 먹으면 먹을만 해요. 네. 이재원 아나운서가 그렇다면 싸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싸가지고 그럴 정도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주의 효능을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네. 오이의 효능하고 비슷해요. 오이. 그다음에 수세미 외. 여러분 수세미 아세요? 예. 네. 수세미 오이나 오이는 우리의 몸에 있는 열을 내려트리는 작용을 하고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거나 염증이 있으면 이걸 먹게 되면 염증과 해열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없으셔도 이걸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예전부터도 약초가 있긴 있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부쩍 약초가 많이 나오냐? 답은 제가 생각하기엔 건강에 그만큼 더 관심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약초들을 찾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식물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이 사람에게 이롭게 된다. 그게 약초. 이게 참 신기해요, 맞아요. 정말. 자, 그렇게 이렇게 몸에 좋은 약초를 정말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